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병칩입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는 최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잠깐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4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20포인트나 밀려 있습니다. 현재는 2024선 아래에서 201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인의 저가 매수가 2,5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지만 장중에 매도로 전환한 외국인 쪽에서 800억 원 가까이, 그리고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도 나흘 만에 매도로 전환됐는데요. 현재 1,0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8일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2,000억 원 넘게 출하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전 거래일보다 20포인트 넘게 내려오면서 1% 이상 밀리죠. 201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장 시작 직후에 546포인트로 52주 최고점을 찍었지만 나흘 만에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수급 상황은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강한 정도인데요. 개인 쪽에서 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100억 원, 300억 원 가까이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포인트 내려와 있습니다. 540포인트에 걸려 있네요.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은 나흘 만에 또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국채 교환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진 데다가 스페인의 올해 재정 적자 목표 상향 조정으로 재정 위기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정도 올라와 있고요. 오늘은 1,120원대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1,117원과 1,119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에 월요일 개미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둡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전문가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와 전화 모두도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분석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뚜렷한 매수 주체도 없고 2차 LTR로도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는 못하는 가운데 지수는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조금 눈에 띄는 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더라고요. 저 오늘 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지만 자동차 업종만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의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약하지만 이렇게 이 한 부분의 업종이라도 버텨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동차 업종 상승은 상당 부분 위안이 되는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스탠스 자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 기관은 매도로 일관하는 반면에 다행히 외국인의 매수가 시세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입장에서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작년 이상의 기대감을 좀 갖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는가라고 바라보고 있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에 기초한 포트폴리오 조정의 관점에서 매수를 유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위안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증시 관련한 커머디티 섹터의 약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2월 내내 급등세를 보이던 유가가 3월 들어서면서부터 등락을 반복하면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커머디티 섹터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크게 노출되면서 특히 정유화학주의 경우에 원자재 섹터의 반등에도 주가가 상당히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원자재 가격의 주춤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하락을 동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인데요. 또 특이하게는 고려안의 경우에는 골드 및 은 가격의 급등과 맞물리면서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골드 가격의 급락과 함께 흑산병의 캔들 모양을 보이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좀 세밀하게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커머디티 섹터의 약세로 인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정유화나 화학 그리고 커머디티 관련주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수요 부진의 영향이 매출 전망이라든지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노출시키고 있어서 그러한 종목들이 전체적인 하락세가 수요에 기인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최근에 미국형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기업들의 EPS 증가로 이어진 것은 좀 확인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커머더티 섹터의 약세뿐만 아니라 LG전자나 신세계, 제일모직, 대한항공도 이러한 수요 부진의 영향에 의해서 전체적인 보수적인 방향성을 보인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실시된 LTRO 2.0에 대한 효과가 부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네. 2011년 12월 21일 이후에 LTRO 1.0에 의해서 4,890억 유로가 3년 만기 장기저리 대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에게 본격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캐리 트레이드에 의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공격적 배팅이 이루어졌고 국내 증시 2,000포인트 탈환의 가장 성공적인 근본적 이유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번 LTRO 2.0에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5,295억 유로나 되는 자금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버전 1.0에서는 500여 개 은행들이 대출받았고 이번 버전 2.0에서는 800여 개 은행들이 자금 시청을 한 것으로 집계 되는데요. 하지만 작년 말처럼 급격한 유동성을 활용한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배팅 강도가 약화된 것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시간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금주 쿼드로플 이층대 이전에 다소 관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는 유동성의 상황이라고 종결되어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살펴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금일 밤 사이에 네. 미국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일단 먼저 공장 주문인데요. 기존 데이터 1.1%에서 이번 데이터는 마이너스 1.6%로 네. 큰 폭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ISM 비제조업 지수인데요. 56.8의 이전 데이터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56.0에서 56.3까지의 하락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주문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과 연동작용을 보일 경우가 좀 있는데요. 2월 달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월간 변동치가 급격한 감소를 보인 것을 보면은 상당히 유가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ISM 비제조업 지수의 경우에는 농업이라든지 광산, 건설, 운송, 통신, 전체적인 리테일 세일즈에 관한 한 전미 375개 기업 이상의 서베이 조사 결과인데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집계 결과를 보면 아마도 1월 달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저 효과에 의한 감소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중립 또는 하향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표만 가지고 증시 상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8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중인데 그동안 쿼드러플 위칭데이 한번 떠올려보면 무난하게 잔잔하게 흘러갔다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이 점도 여쭤볼게요. 네, 만기일 관련해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네. 무난한 통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전이 문제인데요. 3월 8일은 공교롭게도 국내 쿼드러플 위칭데이자 유로존의 그리스 국채 교환 신청의 만료일이기도 합니다. 네. 민간 채권단들이 그리스 해외가 신청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청 비율이 낮게 되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3월 8일에 PSI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만기일은 추세적으로 무난한 진행을 하겠지만 누적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월 8일 이전까지는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긴 하겠지만 약간 보수적인 시장의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만기일 오후장까지 기다렸다가 매수에 들어가는 한 템포만 살짝 쉬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서는 계속 트레이딩의 기회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목 관련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네. 관련 신규 상장주에 대한 개별적인 트레이딩 기회는 열려 있을 것으로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 상하 프론테크까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상하 프론테크는 작년 7월에 증권시장에 상장이 네. 되었다가 8월부터 증권시장의 폭락세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세만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주가 측면에서 유지하지 못했던 굉장히 불운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CEO가 서울대 환경재료과학공학을 전공한 전문 CEO이고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신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LCD나 LED, 또 반도체, 2차 전지, 또는 자동차 경량화부터 시작해서 프린터 부품까지 IT나 전기전자 업종, 특히 자동차 부품까지도 없어서는 안 될 소모성 부품의 전문 기업으로 추천되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3% 정도의 수익은 나왔지만 현 시점대에서도 스트롱바이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쿼드러플 리칭데이 있는데요. 일단은 무난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망대는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고 지난 시간에 주셨던 상하 프론테크까지 다시 한 번 더 추천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게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 상담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도희준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월요일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예, 여보세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예, 대구인데요. 네, 대구에서. 네, 어떤 예. 종목들이 고민이신가요? 아, 알렌바이오, 예. 네, RNL 바이오요. 예. 다른 종목도, 여기 네, 알렌바이오하고 메디포스트하고, 메디포스트요. 예. 두 종목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예, 알렌바이오는 6,270원이고, 6,270원이요. 예, 비중은 20%,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메디포스트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메디포스트는 137,000원, 137,000원에 비중은 예. 어떻습니까? 10%예. 10%. 두 종목 다 예. 손실 중이신데요. 예. 이 두 종목 다 바이오주잖아요. 예. 바이오주만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 다른 거 좀 다 하고, 네. 그건 이제 테마주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했거든요. 네. 예. 지금 요거 좀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고, 예, 맞아요. 예. 네, 그걸 지금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가 지금 한 3개월가 있었는데.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RNL 바이오, 메디포스트 일단 두 종목 바이오주 요즘 흐름이 안 좋아서 가장 고민인 두 종목을 꼽아주셨고 나머지 종목도 뭐 기타 70%로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 이 두 종목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단기로 접근하셨는데 의도치 않게 조금 중기로 된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옆에 이성규 팀장 나와 계시거든요. 아, 예. 네, 같이 한번 대화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같은 업종의 그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네, 일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바이오주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건 아마 지겹게도 이제 좀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그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장기 투자로 좀 가시고 있는 상황이시죠. 예. 네, 근데 전망이 뭐 확실히 중요하죠. 전망이 확실히 중요한데 바이오 산업 자체의 그 전망은 사실상 굉장히 뭐 좋습니다. 뭐 이건 말씀 안 드려도 그동안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권사의 레포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에는 그냥 약 만들어서 뭐 이렇게 팔고 치료하고 그런 개념이고 뭐 이렇게 수술할 때나 뭐 치료제나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뭐 제대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 산업 자체의 그 전망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뭐 줄기세포라든지 그 제대열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세포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봤습니다. 네, 암 치료를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들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면 암세포,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그러니까 번식을 하는데 중줄기세포로 새로운 그 건강한 세포들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악성 세포들이 증가하는 걸 이제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줄기세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학계에서는 꿈의 그런 어떤 발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좀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이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IT가 보통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주들,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든지 제대열은 더욱더 큰 첨단 산업입니다. 예. 그만큼 사람의 생명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분야고요. 예.
그러니까 IT 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첨단 제품들을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 하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혹시나 잘못되면 고치면 되죠. 예, 예. 근데 바이오는 그렇게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들, IT나 자동차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굉장히 힘들고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임상이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되죠. 예, 예. 임상을 실시해서 임상을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식약청이나 그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승인 신청 허가를 냅니다. 이렇게 업계에서요. 예. 근데 그것도 또 100% 되는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들어가서 승인 신청 허가 받는 데까지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고 그런 약품들이 나와서 중요한 건 그거죠. 잘 팔려야 되죠. 그렇죠. 안 팔릴 확률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IT 기업들이나 자동차보다는 이 바이오 산업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죠. 하시게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네. 낮고. 제가 그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일단 RNA 바이오부터 비중이 크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분기별로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일단 작년 그 한 4분기 작년 3분기죠. 3분기 정도서부터 좀 흑자 전환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 추세로 나아가게 된다면 2012년에는 약 300원 정도 EPS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4,3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말 그대로 매출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예상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수준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RNL 바이오 지금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갖고 계시면 또 더욱더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한 예. 4,170원 정도의 손절가를 지금부터 설정을 하세요. 거기가 예, 예. 이탈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 예. 매도를 하시고요. 이것이 1분기까지 버티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한 그러니까 EPS 수준으로 한 80원 정도 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최근에 또 삼성의 그 바이오 합작사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바이오주들이 별로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급등세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일단 한 5,400원 정도 저항대 많거든요. 그래서 5,400원 정도를 단기적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예.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적자를 계속하다가 적자를 계속하다가 흑자를 조금이라도 전환하게 되면 주가는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메디포스트가 예. 대표적인 예가 그랬었거든요. 예, 예. 대표적인 예가 그랬었는데 그 흑자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냐도 문제긴 문제겠지만 너무 분기별로 나오는 이익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 메디포스트는 근데 상대적으로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저도 최근에 좀 실망한 건 있습니다. 대주주가 매도해버렸죠. 저기 위에서요. 그 때문에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주식들은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대주주가 말 그대로 자기 기업을 경영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던 간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그렇게 물량을 내놓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었는데 실망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예. 그렇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한 98,000원 선 정도를 손절가로는 일단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98,000원 선 정도 선에서는 반드시 끊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뭐 감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익 추세 한번 보시기 역시나 1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 발표하는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역시나 지금 매수가가 13만 원 선인데 물론 이익 모멘텀을 받으면 그 정도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시에는 역시나 13만 7천 원 선 너무 많은 목표가 말고 매수가 정도 왔을 때 그때 이제 그렇죠. 매처분하자 이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예, 잘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예, 예. 일단 손절가는 고맙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는 가능하다 해주셨으니까요. 다음에 또 궁금한 예. 점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예. 번째 전화는 한번 대구에서 받아봤습니다. 이제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요. 한 주 또 즐겁게 보내시라고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저희에게 빠르게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문자 받으실 분은요. 0321번입니다. 고려 아이언 보내주셨는데요. 42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전망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예, 일단 고려아연 하면은 네. 금속 가격 상승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일단 차트 바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금과 은과 동의 차트를 지금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먼저 보여드린 차트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금 차트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 며칠 전 이제 급락을 시작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은 차트 역시 지금 상승에 있어서 힘이 상당히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종합 차트를 한번 보면서 다시 이제 고려한 차트를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금과 은과 동의 차트를 보셨다시피 지금 고려한 차트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선도 지금 붕괴된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지금 고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손절을 생각하시고 예. 지금 다른 주도 업종으로 이제 교체 매매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이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은 40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44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43만 원 정도로요. 4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44만 원 정도로 가능하겠다. 고려 한번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바이오톡스텍이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1293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바이오톡스텍 7,97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손절해야 할까요? 하십니다. 네, 일단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 최근에 네.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농약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안전성 테스트를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사실상 그 일본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약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게 사실상 일본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약간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인데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평가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원래 시장의 분위기 자체와 이렇게 좀 맞물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그 이익 부분들도 이제 크게 났습니다. 크게 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 금융 부채들을 이제 갚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향후에 지금은 좀 재무 구조상에서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부채들을 갚아나가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그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한 그 비용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익 추세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같은 바이오 테마들과 움직여서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손절가는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5천 지금 한 6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상 근데 최근에 좀 등락폭은 있지만 그 일본 그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과 연관된 기업들은 사실상 그렇게 주가는 크게 뭐 움직이진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본 그 경영진들 특징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이런 어떤 상승 추세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 목표가 제 7,5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일단은 처분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 확신은 없으니까 그런 점만 좀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목표가만 좀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은 좀 관심을 두고 보시는 종목은 좀 기대해 볼 만하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 들어왔습니다. 518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캠트로닉스 1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예, 지금 전자장비 관련 IT 부품주인데요. 네. 터치 감지 장치 관련으로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뉴스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실적을 보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15% 그리고 영업이익 23% 성장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그 부분은 주가에 이미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동사에 있어서 가장 좀 불안정한 부분 중에 하나는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또 급락을 할 수 있는 위치의 구간이라고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네.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그 최근 급등 후 이래 13,500원에서 15,000원 사이의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박스권으로 치자면은 13,500원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13,500원 이탈 시에는 빠른 손절을 필요하는 종목으로 지금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네. 그 만약에 지금 상승으로 전환한다면은 15,000원 부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500원 정도라고 하셨죠?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네, 말씀까지 예.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왔는데요. 32,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성규 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대우조선해양 지금 수익 중이시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네.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단기적 급등세에 따라서 일단 차익 실현 물량들 조금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아시겠지만 LNG선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선에 대한 수주들 좀 긍정적인 모습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동안 원래 그게 있습니다. 이게 조선중공업체들은 그 3년 호황에 2년 불황이라는 그런 사이클들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월봉 차트로 보시면 대부분 그런 결과들 나올 겁니다. 최근에도 물론 불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수주 자체 물량으로 봤을 때는 2년 불황보다는 이제부터 조금씩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플랜트라는 부분도 같이 이제 들어와 있죠. 그리고 LNG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플랜트와 물론 조선 자체는 틀린 거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들이 어느 쪽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주들의 그 어떤 플랜트 부분의 그 수주 부분과 그리고 조선 그 말 그대로 선박 부분의 수주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상반기 물량들 물론 밀린 물량들도 있고 미리 받은 물량들도 먼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런 것들을 받은 경향들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수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상반기에 물량들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없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로 제가 전환해 드리겠습니다. 32,2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 네. 부분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 드리겠고 예. 일단 목표가로는 4만 원 선 제시를 해 드리겠는데요.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오면 그냥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잘 지켜주시고 에너지 부분 얘기 나오는 거 좀 각별하게 좀 이렇게 신경 쓰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4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다음 종목은 텍셀 네트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09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이 종목 어떤가요? 예, 지금 종목을 네. 지금 봤는데요. 지금 예. IT 부품주고 이제 뉴스로는 이제 실적이 작년 네. 영업이익이 27억으로 4.7% 증가했던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400억 미만 되는 아주 소형주고요. 그 주식 수 또한 6천만 주밖에 없는데 여기서 대주주 지분율이 25% 정도 미만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동사가 지금 그 급등한 것은 실적에 의해 급등했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그 2012년 1월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단기 세력에 의한 그 주가 상승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종목 또한 이제 올해 갖고 있는 가치 위주로 매매하기보다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특히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5일, 10일, 21선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 직전 고점인 800원과 그 900원 사이의 매물대를 뚫지 못하는 약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는 예. 지금 바로 손절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만약에 상승 강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을 동반한 그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은 800원 이상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투기 쪽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빠른 손절 대응을 하시기를 지금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자면은
이제 61선 위치에 있고 지금 전 저점 부근인 620원 선에서 지금 손절가를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전 네. 고점이 이제 800원 정도 되면은 이제 이익 실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텍셀 네트컴 기업의 내부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거래 그 가격이 조금 낮은 가격 싼 그쵸. 네. 종목을 매수하는 건 어떤 가격이 방법인가요? 싸다기보다 이제 시총 네.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 동전주 지금 1,000원 미만짜리 네, 네. 주식이고요. 동전주고 또 이제 그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 주가의 왜곡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네. 이런 주식은 이제 기업 가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전 세력이라든지 이런 예. 움직임으로 인해 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께서는 이런 종목보다는 약 좀 우량주에 접근하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싼 종목에는 거래를 자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456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오이즈 게임즈 지금 보유 중이신데 비중이 30% 매수하신 가격이 4,500원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네오이즈 게임즈 계속적으로 네.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네오이즈 게임즈 여러 가지 그 피망 그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게임들을 그 퍼블리싱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의 지금 현재 그 주력 제품이니까 주력 상품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피파 온라인 2가 되겠죠. 이제 거기서는 근데 어느 정도 그 유저들을 그러니까 기반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들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피파에 대한 관심들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게 실적 자체라기보다는 이 주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게임 규제 부분들이 일단 있었고요. 예. 너무나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들이 너무 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영업이익률은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많은 게임의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그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홍보비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급감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게 되면 그 주가는 급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게임 규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예. 지금 순간에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유저 수 확보하고 있다는 그 기반에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영업이익률은 향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모션 비용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이 뭐 계속적으로 안 좋은 홍보 효과 더 들어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 유저를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현재 구간에서 일단 홀딩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13% 이상 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 구간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단기적으로는 뭐 45,000원 내지 뭐 46,000원 정도를 지금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굳이 뭐 손절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위험성 방지를 위해서 대략적으로 한 37,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단기적 목표가는 46,000원이고요. 분기별로 이익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개선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좋아지게 된다면 홀딩 관점에서 지금 가져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부분만 네. 좀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이 37,000원이었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45,000원인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5,000원 부근 정도 다시 한 번 더 문자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시죠? 네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여기, 광배동이에요. 네, 이번에 또 서울에서 전화를 받아보네요. 네. 자,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신가요? 멜파스하고요. 네, 멜파스요. 네. 다른 종목은요? 멜파스하고, 삼성테크요. 삼성테크윈이요. 네. 네. 이 두 종목이십니까? 예, 포스코 IC. 포스코 ICT까지 이렇게 세 종목 네. 상담해 드릴게요. 네. 종목이 굉장히 많으셔서 헷갈리셨나 봐요. 네. 네, 일단 궁금하신 종목이 이 세 종목이신데 이 세 종목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네. 삼성테크는 한 58,500원대고요. 5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포스코 ICT는 한 9,500원대예요. 9,500원에서 매수하셨고요. 네. 멜파스는요?
멜파스는 한 2만, 거진 한 8,500원대예요. 28,500원이고요. 네. 그럼 각각 이 세 종목 비중도 여쭤볼게요. 네. 포스코 ICT는 비중이 얼마큼 되세요? ICT는 비중이 한 30%예요. 30%시고요. 네. 삼성테크위는요? 삼성테크는 20% 정도 돼요. 20% 정도 되고. 멜파스는 어떻게 되십니까? 멜파스가 한 40% 돼요. 30% 정도 되시고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포스코 ICT 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삼성테크위는 5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셨고 멜파스는 2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역시 30%. 나머지 뭐 종목 현금에서 비중이 한 40% 정도 되시겠네요. 30% 정도 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세 종목 일단 삼성테크윈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옆에 도희준 전문가 나와 계시거든요. 네. 한번 직접 통화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종목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요. 네. 그 세 종목 다 갖고 계신데 네. 이제 전부 다 공교롭게 세 종목 전부 다 IT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감안하고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삼성테크인을 네.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아, 이래야 삼성테크인요? 되나. 네. 그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궁금하신 건가요? 그리고 네. 포스코 ICT를 네.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놓을까 그런 생각이. 교체 매매. 네, 지금 아직은 마이너스라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일단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세 종목 중에서 삼성테크인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이제 키포인트는요. 실적 바닥이 확인되었고 이제 수급 여건에서도 이제 더 이상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네. 이제 밸류에이션상 차트상 굉장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신소재로서 이제 그래핀 사업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삼성테크인이 접근하고 있으니까 중장기 보유로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교체 매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교체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적은 또 이제 작년에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네. 수급이 이제 최근 기관으로 돼서 이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기관 쪽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제가 이따가 이제 목표가 손절가를 한 번에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맞춰가지고 다른 교체 매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멜파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에 터치 IC 공급 예상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이제 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터치폰을 쓰게 되는데 네. 그쪽에 있어서 사업 성장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급락에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네. 이 세 종목 다 조금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네. 예, 일단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요. 손절은 전저점 부근인 8,200원에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8,200원. 예, 8,200원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9,5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500원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손절가는 이제 뭐 62,0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강한 박스권 흐름을 뚫고 그 위로 올라온 주가이기 때문에 네. 애지간해서는 이제 그쪽으로 다시 하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갖고 좀 중장기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목표가는 제가 한 8만 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멜파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구간이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수급 또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손절을 정해드리면은 제가 한 22,000원 부근에 정해드리겠습니다. 전저점 부분 역시.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3만 원까지 제가 목표가는 그 전고점 부분이거든요. 이거 설정해 드릴 테니까 지금 세 종목 전부 다 단기적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네, 네,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에게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밖에서 전화 받으셨나 봐요. 굉장히 주위가 시끄럽네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반도체를 두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세 분이네요. 서울반도체 일단 5828번님께서 27,900원에 매수하셨다고 보내주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굉장히 많아서요. 4566번님께서 서울반도체 매수하신 가격이 25,000원에 비중이 40%인데 4566번님께서 또 한 번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서울반도체 매수하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보유하셨던 종목인가 봐요. 그러니까 서울반도체 보내주신 분은 총 두 분이시네요. 네. 네. 일단 그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LED 관련주로 굉장히 소문이 났죠.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명 쪽도 역시나 그런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좋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LED 관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장기적 성장 전망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 개선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LED 시장이 갑자기 하고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최근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LED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 그리고 중국에서 또 그 큰 나라에서 정부 정책 그러니까 LED 관련 얘기들을 내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바닥권에서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50% 가까이 상승했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선 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닥권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상 50%가량 이 기업이 상승할 이유 자체는 없었습니다. 네. 4분기 자체도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1분기서부터 이제 올해 1분기 적어도 2분기서부터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LED 관련주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영업이익 개선세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대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1분기, 2분기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지만 그때 알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기대를 좀 낮추시고 대응하시는데 최근에 들어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할 건지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한 23,800원 선에서 24,000원 선 여기를 지지를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다시 하단 그러니까 한 2만 원 선까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그 부분은 좀 제시를 해드린 거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작년 EPS 같은 경우는 약 500원 좀 넘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현재 주가가 50배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LED 시장이 커지게 되면 물론 그 이익 자체는 큰 폭으로 좀 늘어날 겁니다. 매출액이 많이 줄어든 폭보다요. 단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영업이익에 타격이 왔고 영업이익 개선이 중요한 건데 원가 부담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든지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효과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 네. 그래서 상승하기는 조금 많이 버겁습니다. 버겁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지금 여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를 확실히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일단은 1분기 내에서 28,000원 선 도달하게 했을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 전략들 지금 한 25,000원 그리고 27,900원 거의 매수가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차익 실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황 개선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께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그보다 조금 더 높았잖아요. 27,900원이었는데 이분도 같은 대응이 네, 그렇죠. 건가요? 28,000원을 목표로 정해드렸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848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빨리 봐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58,000원, 비중이 20%인데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서울반도체처럼 LED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입니다. LED 업황과 이제 같이 가는 테마에 엮여서 같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LED를 너무 우려 섞인 시선보다는 약간 업황 개선 기대감에 초점을 두고 매매에 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이제 2012년 전통적으로 짝수에는 스포츠웨어라 그래가지고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TV 수요 그 매출 증가로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2060 LED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국가 정부의 그 60% 정도를 이제 LED로 교체한다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LED 업황 자체를 지금 만약에
좀 너무 나쁘다고 움츠려 있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배팅을 한다면은 네. 충분히 지금 매수 상당히 그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58,000원 지금 평균 단가에 네네.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는 걸로 봐서 진짜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LED 업황 종목 중에 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최근에 급등한 경향이 있습니다.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가 보면은 최근 2달간의 그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손절보다는 오히려 조금 비중 확대, 지금 20% 비중이라면은 오히려 예. 제 판단으로는 20% 정도 추가 비중 확대를 그 고려하시되 그 손절은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20% 정도 더 비중을 확대를 하시고 짧게 잡아서 한 5만 4천 원 선이 무너지면은 이제 손절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목표가는 지금 이제 6만 5천 원 이상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한 종목의 40% 비중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좀 만약에 좀 네, 추가로 20%더 매수한다면요? 그렇죠. 예. 한 종목의 자체에 좀 너무 분산 투자도 예. 좋지만 네. 그 너무 소극적으로 가다가는 좀 큰 수익을 좀 알겠습니다. 놓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있어서. 이미 20%라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20%라고 하셔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호남석유화학 들어왔는데요. 5781번님 38만 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인데 손절 처리 언제 해야 할지가 궁금하시대요. 팔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지겨우신가 봐요. 예. 네. 지금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까운 그 가격 구간이라고도 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석유화학 업황들은 뭐 정제 마진하고 이렇게 맞물립니다. 지금 작년에 그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유, 전체적인 실적은 좋았는데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1분기 내지 2분기까지도 정제 마진율이 괜찮았다가 2, 3, 4분기에 정제 마진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4분기 말부터 이제 정제 마진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말 그대로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린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정제 마진율 기대해서 그런 부분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만 원 선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 부분 이탈되고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그 정제 마진율 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제 마진율을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제 마진율 회복하게 됐을 때는 꾸준히 상승세는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됐고, 네. 목표 주가는 12배 정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2만 원 선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목표 예, 주가 예. 이 정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장 손절하지 마시고요. 4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해봤는데요. 도희준 전문가 그리고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18포인트 정도 밀려와 있고요. 201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더 늘어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2,300억 원 정도로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또 정리해 보시고 이번 주 한 주도 한번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3월 들어서 저희가 서울경제TV가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했거든요. 새로운 홈페이지 통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